국방개혁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우려가 커진 도내 5개 군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4일 청와대와 국방부로 몰려간 주민들은 지역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해체가 본격 시작되면서 우려됐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수입해 대게 특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부평 산업공단 내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조성하고 산업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추어탕을 지역 대표 음식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7년 전 대표 음식으로 선정한 복숭아 불고기와 뽕잎 황태밥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가운데 대중성 확보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추진에 따른 도내 5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통폐합 등이 가시화되면서 인구 감소와 상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4일 도내 접경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생존권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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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한 절규를 담은 듯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른 아침 청와대 앞에 울려 퍼집니다. 상여를 앞세운 1000여 명의 주민들은 양구와 철원,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상복을 차려입고 상여를 맨 주민들은 청와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울분 섞인 곡소리도 쏟아냅니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 대안 없는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추진돼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군인들 때문에 다 만들어난 상권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까 다 굶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준다면 우리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내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주축이 된 국방개혁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주민과 상경 집회에 나선 대책위는 군인 상권으로 불렸던 접경 지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수준의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추가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정책 제도 개선 5개 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6개 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 참은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특별 재난 수준의 대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시고 접경지역 특별법을 타법에 우선하는 그런 법으로 제정한다는 말을.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선 주민들은 청와대에 이어 국방부 앞에서도 상경 집회를 이어가며 군 유휴부지 무상양여와 지역 농특산물의 군납 확대 등 접경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양구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는 2개 사단이 해체되는 등 2만 6천여 명의 군 인력이 줄어 지역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국방개혁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도내 5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구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은 이미 부대 해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구에서만 7천 명이 넘는 병력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양구군 인구는 2만 3천 명 선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 해체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대급 1개 부대를 시작으로 최근 인제에 주둔 중인 대대급 부대도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사단 사령부도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만 7천 명이 넘는 군병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부대 해체가 본격 시작되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양구 지역 인구
2만 3천 명 선이 지난달 말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2만 3,380명이었던 양구 인구는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1년 만에 2만 2,900여 명으로 4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치입니다. 부대 해체를 앞두고 장교와 부사관 재배치가 시작되면서 뚜렷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 유출입니다. 양구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학생 비율을 보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도 평균 40-50건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역 내 주소비층인 30-40대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상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가가 나온 게 많고 그다음에 펜션도 숙박 영원점도 지금 내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매출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경 집회에 나선 도내 5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국방개혁 2.0 전면 철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4일 오전 10시 10분쯤 원주시 불온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천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는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80살 A씨와 동승자 75살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용차에서 난 불이 화물차로 옮겨 붙으면서 승용차가 전소하고 화물차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실험 목표 1000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산소 제거기 등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은 강릉지청은 수전의 시스템 설계자인 78살 A씨와 시스템 시공자 50살 B씨를 업무상 폭발성 물건 파열죄 혐의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와 시스템 가동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시스템 설계자인 A씨는 도면에서 산소 제거 설비를 삭제하고 시공자인 B씨는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는 등 수전의 시스템을 부실하게 설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 39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게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속초를 비롯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요즘 홍게와 대게잡이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해시가 사계절 대게와 킹크랩을 맛볼 수 있는 대게 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중심으로 대게 특화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거대한 크기의 킹크랩이 수족관에 가득합니다. 동해시 부평산업공단 내에 건립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물류창고입니다. 동해시는 한 수입업체와 손을 잡고 동해시를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의 본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내 횟집에서 판매는 물론 대게와 킹크랩 가공산업으로 확대해 고용 창출까지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산 대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러시아산 대게와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산업화함으로써 가공식품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일본의 북해도처럼 그렇게 산업화해 나감으로써 물류창고 준공을 시작으로 동해시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수입에 나섭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창고 7개에서 전국에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60-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만 연간 6,000톤의 대게와 킹크랩을 수입해 지역 내 수급 안정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고, 이제 그게 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판매와 가공을 통해 대게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해시의 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은 닭갈비, 횡성은 한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원주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원주 하면 추어탕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주 추어탕 외에도 원주 대표 음식이 더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원주 뽕잎밥과 원주 복숭아 불고기인데요. 2012년에 개발된 원주 대표 음식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대표 음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나리와 깻잎, 감자 등 채소를 넣고 고추장을 풀어 불긋한 색깔을 띤 원주 추어탕입니다. 된장과 우거지가 들어가는 남원 추어탕과는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나서 이제 원주 추어탕 한 잡수고 가면 원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래도 전국에서 다 우리 집을 원주 오면 우리 집이 들려가 다 잡수고 가는 사람들 성의로 고마워가. 원주시가 최근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주 추어탕을 지역 대표 음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미 지역 내 추어탕 가게가 70여 곳이 넘는 만큼 다양한 지원이 연계되면 추어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선정한 원주 지역 대표 음식은 원주 추어탕을 비롯해 원주 뽕잎밥과 원주 복숭아 불고기 총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음식이 대중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주 뽕잎밥과 원주 복숭아 불고기는 지난 2012년 원주시가 개발한 대표 음식이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디가 있지? 원주 하면 그래도? 그래도 추어탕이지 뭐. 추어탕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 없나? 뽕잎 황태밥하고 그다음에 복숭아 뭐 불고기도 얘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원주 지역 음식점 5,500여 곳 중 뽕잎밥과 복숭아 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16곳에 불과한 상황. 몇 안 되는 음식점들마저 원주에서 생산되는 뽕잎의 단가가 비싸고 복숭아는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스토리텔링과 관광지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음식의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지에 비치를 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또 내년에는 홍보물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TV나 또는 뭐 유튜브나 SNS나 이런 데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원주시가 주도해서 음식을 개발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인지도가 있는 메뉴를 활용해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원주에 자생적으로 원주 시민들이 좀 선호하게 된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외지인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좀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향토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향토 음식을 굳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 발생적으로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도록 만드는 대표 음식. 사업 7년째 여전히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원주만의 음식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영월군 의회 의원들이 지난 3일 법원에 윤길로 영월군 의장 복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소송 대리인을 통한 신청서를 통해 윤길로 의장이 법령 위반과 직무수행 거부 행위는 사실로 소명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윤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령 위반 행위 증거를 인멸하며 비리를 폭로한 동료 의원들이나 주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길로 영월군 의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임 사유로 제기된 인사청탁 의혹과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1호-2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큰 고니가 강릉 경포호와 가시 연습지에서 월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큰 고니는 지난 2014년 경포 생태보건사업 완료된 이후 매년 약 50개체 정도가 지속적으로 경포호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큰 고니는 강릉으로 찾아오는 겨울 철새 중 가장 큰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에 10월 말 찾아와 다음해 3월 말쯤 번식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고니를 비롯해 고니류와 청둥오리, 흰비오리와 흰꼬리수리, 말똥가리 등 겨울 철새들이 강릉 지역 호수와 농경지, 남대천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상정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한 반면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결했습니다.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5년간 58억 원을 지원하는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113명 중 35%인 40명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의 좌석 위치별로는 운전석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뒷좌석이 15%로 8%인 조수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은 교차로와 다차선 도로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속초 해경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요트를 운항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요트를 국내로 들여올 때 임시 항해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적합한 안전검사 없이 지난 10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속초항까지 항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한 20대 남성 B씨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고성 해안가 일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바닷물에 굴착 작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B씨가 조종하던 기기는 30톤급 굴착기로 꽤나 큰 중장비였습니다. 중장비를 사용한 해안가 굴착 작업은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면허 조종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소방서 구급대원 3명이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표창장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중증 환자의 뇌기능 손상을 최소화한 박형근 소방장 등 구급대원 3명에게 브레인세이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브레인세이버는 체계적인 응급처치로 급성 뇌졸중 환자의 뇌기능 손상을 최소화한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인데요. 원주 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백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국가기술 자격 인증시험장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대학석탄공사가 장성광업소를 국가기술 자격 인증시험장으로 지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광해관리공단은 그동안 광업자원 분야 7개 종목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실시해왔는데 광업자원 분야 산업 현장을 반영한 현장 점검이 필요했지만 시험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험 장소와 전문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한 산업계의 시험장을 안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광해관리공단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속초 국립등산학교에 인공암벽장이 들어섭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속초시 노학동 일원 4,700여 제곱미터에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공암벽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등산학교와 연계해서 국내외 대회도 유치하고 질 높은 등산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는 2010년 10월에는 제1회
산림청장배 클라이밍 대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공 암벽장 조성으로 속초가 산악교육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 한해 강원도에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산불, 태풍 등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빛을 발하는 자원봉사의 힘. 12월 5일 자원봉사자 날을 맞아 강원도 자원봉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이재호 센터장, 대한적십자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김광권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어떤 날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2월 5일은 올해 14번째 맞는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네. 1985년 유엔 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시 이를 준용하여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자의 날 그 제정 취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꽤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로 14번째 행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산불, 태풍, 강원도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날이었기도 했었는데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네, 정말 올 한 해 바쁜 한 해였습니다. 네. 작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네. 이제 강원도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드높이는 네. 그러한 그 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4월 산불도 동해안 있었고,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하셨고 네. 또 10월에는 태풍마저 피해를 입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런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원봉사자의 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의 분들을 위한 날인데 현재 함께하고 계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주지구 협의회는 어떠한 봉사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는요, 1989년도 11월경에 이제 원주, 춘천, 강릉 3개 지역에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다 지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 원주지구협회는 현재 17개 단위봉사회 한 52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이제 계시고요. 우리 봉사원들이 직업 분포가 이제 상당히 다양합니다만은 주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또 그리고 가정주부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야에 여러 계십니다만은 그 주부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시고 주로 봉사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지역의 어려운 그 이웃을 돕는데 네. 그런데 봉사사업인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고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우연찮게 이제 그 지인들하고 그 원주 봉사에서 그 시행하는 그 무이천 의료 진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저기 의료 진로부터 신림에 황돈 쪽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내과과 뭐 치과 해가지고 한 6개 분야에 나가가지고 봉사하시는 걸 보고 새로운 아주 참신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여 년째 계속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단체인데 예. 뭐 지난 4월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소성이나 속초에 큰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좀 뭐 상황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힘을 좀 보태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그 강원도 그 동해안 산불, 네. 그러니까 4일 그 인제를 시작으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3만 그 700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었던 그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4,473명의 실인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실제로 18,270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이재민 지원이라든지 급식 급수봉사, 피해 가구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 농가 지원 이런 활동들을 해서 그 이재민들이 희망에 갖고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산불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좀 예, 들었는데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는 그 급식 봉사를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주민들이 이제 모여 계신 데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제 3번을 저희가 이제 급식 봉사를 했었는데 네. 그 다른 먼 지역에서는 이제 그 점심하고 저녁을 했고 아침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속초 양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들은 그 차량 그때 원주 봉사에 갔을 때는 차량 6대하고 우리 회원이 27분인가 가셔가지고 그 피해 주민들이 주로 모여 계신 데가 거의 이제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뭐 모일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급식을 가져가서 그분 드실 때 드시고 나서 그를 다시 수거해 가져와가지고 그 설거지도 하고 다시 이제 그 저녁 그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저녁까지 해드리고 봉사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느낀 점은 이제 그 산불 지역이 워낙 광범위했었고 그쵸. 또 그래서 또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전부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 앞으로는 그 산불 예방 그런 거에 대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런 그 화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구가 좀 그래도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산불에 이어서 이런 재앙은 왜 그렇게 또 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태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또 한 번에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피해 지역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다고요. 네, 네. 지난 4월 그 산불 피해로 인해서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다시 번에. 태풍 그 타파로 인해서 네. 다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실망을 했을 때 또 전국 지역의 그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삼척과 동해 강릉 지역을 찾아주셔가지고 그 피해 주민들의 그 토사 제거라든지 침수 가옥 정리를 비롯해서 급식 급수 농가 지원까지 해주셔서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을 돋아서 재기에 그 활용하는 그런 힘을 주신 분들이 바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 좀 복구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수상을 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수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수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제가 또 기억에 남고 또 소중한 것은 네. 그 봉사 시간 1만 시간이라는 그 총재 표창이 있습니다. 10,000시간이요. 예, 그 10,000시간이라는 저 표창은 꾸준하게 이제 30년 이상 활동해야지만 그 받을 수 있는 상이고요. 그리고 원주에도 한 10분 정도, 강원도 전체를 해더라도 한 100여 분 정도 될까요? 좀 뜻깊은 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최우수 단체로도 시상도 받았고요. 또 12월 10일 날 그 동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그것도 수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 한해 뜻깊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또 이렇게 만시간에 수상을 또 달성을 해주셨는데 뭐 또 이색적인 이력을 좀 살펴보아하니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완주라는 그런 색다른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참가하면서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2006년도 이제 보스턴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그 시카고, 보스턴, 뉴욕, 베를린, 런던 동경 마라톤을 뛰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봤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남을 위하는 그런 봉사 활동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또 남을 위하는 봉사를 이렇게 이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부러워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국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네. 이러한 그 초등학생들이 그 자원봉사 10회를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 20시간을 했을 때에 자원봉사 그 대장 인증 메달을 수여하고 또 인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어려서부터 또 중고등학교 사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뜻깊은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강원도 자원봉사 센터장으로서 좀 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가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고 좀 뜻깊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뜻깊고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 강원도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평창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이 자원봉사자 17,000여 명, 강원도 자원봉사자 그 1,400명, 약 2만 명이 근무를 했는데 정말로 교통과 숙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해서 그 세계적으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훌륭한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동계올림픽 당시에 자원봉사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꼽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은가요? 그 자원봉사 뭐 기억에 남는 일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근에는 그 어려운 그 가정을 두는 집수리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집수리 봉사가 이제 저희들 그 회원들이 이제 그 직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것을 많은데 지붕 개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보일러 교체 또 아니면 그 싱크대 교체라든가 뭐 하여튼 겨울을 나는데 우풍 때문에 좀 그 어려운 그런 가정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갖다가 저희가 우리 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그 느끼는 거.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다시 집수리 된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뭐 오는 10일에는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좀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9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12월 10일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도내 전역에서 이웃사랑에 헌신하신 자원봉사자 분들과 모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격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상하는 그런 뜻깊은 대회입니다. 시상식 외에도 각종 축하 공연과 자원봉사 활성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대회 이후에는 시군별로 각자 그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그 자원봉사 그 활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또 역량 강화라든지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또 인정 강화에 이러한 그 역점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네. 특히 저소득층 그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은 강원랜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4년째 그 시행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어려운 그 이웃 또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좋은 그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아서 그 어린이 그 빈민층 가구의 빈민층에 대해서 그 집 환경 그 개선 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는데 이러한 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뭐 30년 넘게 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오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께서 자원봉사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제 제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고 네. 또 남을 돕다 보면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의 뭐 기뻐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뭐 저로 힘이 더 나죠. 그리고 올 한해 마지막에 좀 저희가 김장봉사에서 어려운 점이 올해 배추값이 좀 올라가지고 좀 어려움 겪었습니다만은 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작년 못지않게 큰 성과를 내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진짜 봉사는 자기 만족이고 또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로 좀 봉사활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좀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죠, 예.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자원봉사라는 거는 이제 뭐 특별한 분이나 뭐 재능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도 처음 하기 어려운 거지 처음 그 시작만 하시게 되면 그 봉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지금 원주 시내에도 한 500여 종류의 그 자원봉사들이 있거든요. 네. 들러보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워낙 예, 그래서 진짜 우리 봉사하면서 느끼는 행복 그런 게 아마 우리 원주라든가 시민들이 그 행복을 느꼈을 만한 그런 바람이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봉사는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뭐 올 한 해 재난 재해 현장을 비롯해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곳에 애쓰신 좀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 끝으로 전해 주시죠. 네. 우리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39만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 네.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자원봉사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도 자원봉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도민들이 봉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이재호 센터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김광건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아침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아침 철원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강추위와 더불어 빙판길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까지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원주 영하 5도, 속초 영하 3도로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1도, 속초 3도, 강릉 5도로 기온도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